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6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장세 코스피 양호하고요. 코스닥은 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시장 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골고루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좀 골고루 들어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또 마음에 들긴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쏠림 현상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S7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포착이 되면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집중화되는 내용들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무한의 문제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여러 또 우리가 채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로 쏠림 현상이 강해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S7 이쪽 관련된 부분만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당히 또 소외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땐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또 지금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글쎄요 원전이나 조선 이런 관련된 방산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또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소외가 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또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눌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 반등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크게 눌렸던 종목들은 바로 BEP 수준까지 도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조정이면 거의 매크로학관의 끝판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3월달 초에 처음 전쟁 터졌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한번 크게 폭락을 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기 자리 지켜주는 과정이 생겨야 되고요. 거기서 주춤주춤 할 때 다른 것들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도 최근에 보면 뭐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정유사 관련된 조사를 좀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진행하는 얘기는 물가 안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저는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아주 우리 증시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미국도 사실은 결국 뭐 중간 선거 있을 텐데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려내야 될 종목 열심히 살려나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전술적 집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은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치 않든 항상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와 있을 때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 이것이 실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 한번 겪고 나면요 다음에도 또 한번 크게 있을 때도 우리가 또 사실은 글쎄요 전술적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또 살려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학습을 또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뭐 우리가 꾸준하게 당분간 좀 속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두세 종목이 풀려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먹을 게 있다고 거기 막 덤벼나가고 그러면 그것도 했다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또 몇 경우가 걸리거든요. 항상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들 때문에 좀 무리수를 뒀다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뭐 합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를 갖다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니까 S7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일정 비율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교차 매매를 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S7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한 섹터로 잡아 나갈 거예요. 다만 하나 정도로 더 잡아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개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시장 또 수익률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홀드하고 하고요. 어제도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관련된 것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브리핑 시간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도,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롱숏 전략을 펴가면서 시장 수익률을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사주 매입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뽀그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디램 값이 하락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40만 원까지는 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상황이 바뀌면 상황을 연출해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7월 달 중에는 좀 많이 보유를 하다가, 뭐, 적어도 뭐, 제가 볼 때 8월 달, 또 우리가 FOMC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수익 정도 또 내주는 그런 또 센스를 또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왔다가 상승으로 올라갔으니까 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 걸로 봐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요소는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2% 정도 나왔다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상 가이던스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디램 관련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72에서 73% 영업이익률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82%대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80%대 진입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업사이드 주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40에서 44 정도까지는 삼성전자의 실적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 정도 덜 되면 우리가 저구진에서는 30%가 넘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44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께서 그죠? 40 한 2, 3%, 44%이 정도까지 가는 것들이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7월 달 가는 과정에선 충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또 홀드하면서 가죠. 이걸 지금 털 수는 없잖아요. 이번 달에 우리가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이건 가져가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최근 나오는 뉴스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보면 바이오 US에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딱 오늘 같은 날, 그죠? 아니죠. 오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딱 내일이나 그죠? 오늘 저녁 이쯤에서 딱 뉴스가 하나 터져 나오면 주가는 바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바라고선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들이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플러스권으로 전환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박스권으로 온 거잖아요. 박스권 상단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있어요. 아, 저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평단가 부분에서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목적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은 또 다시 윗꼬리 달고 쫙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이 시그널이죠. 왜냐면 단기 차익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털어내고 한번 털어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한번 눌렀다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그 요번에는 올라가게 되면 계약수 조공시가 나오면서 만약에 뜬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익까지 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다려야죠. 제가 볼 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분명히 나오겠죠. 행사 기간 안에 뭐 결과물이 나오겠죠. 만약에 행사 기간에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데 나오지 않아. 그럼 빨리 정리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 서치, 뭐, 제가 최근에 비중 100%로 올려서 평단가를 확 낮췄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5%, 이 정도 수준 4%, 5%, 4%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무조건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실적 자체에 나오는 가이던스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목표로 잡고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는 40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동안은 뭐 경쟁자가 생기고 이래서 뭐 시장에서 뭐 목표가를 낮추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죠. YY 대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62평들도 맞고 또 계속해서 지금은 역별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연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2만 6천 원을 맞춰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도 살짝 그 근처까지 왔다 살짝 눌리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비슷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기서 계속 부딪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32만 6,900원, 그 BEP 정도 도달되잖아요. 그럼 비중을 갖다가 80%를 덜어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살려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실을 안 보게 만드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잔존 물량 갖고 수익을 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을 펼쳐 나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비중 컨트롤하고 또 과감하게 할 때 제가 집중화시켜서 이거 살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또 80% 현금 생긴 것 같고 저는 뭐 리더공업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려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돈의 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에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시면서 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돈이 많아도요 그 비중 컨트롤 잘 못하시잖아요. 그럼 헛방이에요. 자,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과감히 갈 땐 과감히 가야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났다, 나왔다, 나왔다, 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하락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화장품 쪽 관련된 부분은 실적이 나빠서 하락한 건 아니에요. 섹터 전체가 그냥 APR 제외하고는요, 다 작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젠가 분명하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10월 달까지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리바운딩 지면서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주가 위치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또 이것도 집중할 때 돼서 타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 비중 올리면서 여러분들 바로 출구 전략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할 때는 해야 된다. 아직은 내 타임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실적 자체 나쁘지 않아요. RF 머티리얼즈 지금 유중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9일인가요? 7월 8일인가요? 그때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광통신, 광트랜시버, 뭐 엔비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의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또 통신혁명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미국의 주파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조정받는 사유는 이거 조정받은 사유 딱 하나잖아요. 그죠? 그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한 거고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눌린 건 뭐야? 여기서 이 정도 더 눌린 구간이 발생된 건 뭡니까?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급 악화, 매크로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눌린 것 뿐이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15% 정도 되니까요. 그것 딱 마무리됐을 때 그럼 살짝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중을 더블로 15% 없어서 30%로 올려가면서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저는 할 미션이 많아요. 빨리 현금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 빨리 파마리서치가 현금화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내야죠. 시간이 없어요.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TLB 같은 경우도 지지선까지는 다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소캠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오늘 보니까 심텍 같은 경우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얘도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보다가 상황을 확인되면 그때 평단 조절하면서 가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이런 게 좀 사실 좀 그런 거 이것 때문에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매수 들어오고 실적은 뭐 나름 괜찮고 그죠? 이 숫자가 이게 다르잖아요, 여기가. 그죠? 지난해하고도 완벽하게 달라요. 그런데 이걸 안 봐주냐? 원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나 수급 상황이다, 과거 같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2만 원대 초반? 일단 거기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 220일 라인, 또 240일 라인, 여기보다 또 아래쪽이야. 그럼 이 빈 공간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다 말고 삐리삐리삐리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전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이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다른 걸 또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BEP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있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빨리 회전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갖고 나 버틸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가을까지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게 넉넉고 그렇게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실적이 나빠, 뭐가 나빠, 그냥 조선주 눌리니까 다 그냥 같이 싸그리, 뭐 그냥 같이 그냥 쌈 싸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쌈은 참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기자재는 저는 지금 이 여기 구간에 이게 짧게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보통은 매수 시그널 뭐 이런 것들 이게 짧게 들어왔다 빠지잖아요.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다음에 들어올 때 세게 들어와요. 세게. 네, 이건 이제 제 경험치인데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고요. 이제 없어 여기 없어. 이거 왜 온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를 던진 게 지금 모습이 다 똑같아. 아 정말 안타깝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수급적인 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여기 지지할 때 딱 지지해 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내려와 버렸어요. 일단은 또 다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올 거예요. 갭상승이나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일부 시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코스닥 승강제에 해당되는 종목이 ISC하고 리노공업이 대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죠? 코스닥 승강제 만드신 분들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니겠지. 이건 좀 이상한 거고요. 계속해서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도 비중 50%까지 그냥 갈 거예요. 타임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수급 현황이나 이런 걸 체크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이드라인 선에서 잡아놓고 10만 원에 딱 잡아두고, 일단 보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 거니? 뭐 내려가는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라인은 깨지는 않죠. 가이던스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이 라인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뭐확 늘려가지고 평단 낮춤 뭐 9만 원 정도 잡아두면 제가 생각하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는 종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라. 주가가 눌리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그죠. 이건 뭐 좀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어쨌든 피델리티 이런 데서 지분을 좀 들어오고 있죠. 5% 이러면 왜 들어왔겠어요? 코스닥 승강제 얘가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저는 이거는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 BEP 도달되잖아요. 바로 현금화 시킵시다. 이거 갖고 우리가 열심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하자고? 예, 바로 AI 쪽으로 갑시다. 지금 싼 거 많아요. 전력도 그렇고, 뭐 두산도 그렇고, 뭐 싼 거 되게 많으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돈을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금 되면 터는 걸로.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환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게 받아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두산이 눌리고 있으니까 얘도 눌릴 거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수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 자리 근처까지 어떻게 상황 봐서 뭐 우리가 뭐 비중 한 10% 늘려가지고요. 평당 뭐 15,000원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승부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은 또 올라갈 때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야지. 이건 스몰캡이니까 여러분 비중 안 큰 거 제가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20%하고 알테오전 20%하고 급수가 다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마지막으로 코덱스 AI의 핵심 전력 설비. 제가 HD 현대 엘렉 산일전기 수익 내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요걸 보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한다? 예, 바로 또 AI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챙겨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뭐 LS 일렉, 뭐 HD 현대 일렉, 지금 효성중공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산일전기 다 똑같아요. 지금 움직이는 패턴이. 그러니까 거기서 요거 하고 하나 정도 더 잡을 거예요.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제가 볼 땐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짓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채권 발행하는 것들도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왔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코덱스 시리즈가 아니라 뭐 AI 이제 반도체 투톱 시리즈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다 그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땐 크게 우려할 거라기보다는 타임과 시점을 기다려주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던 대로 해나가야지, 또 하던 짓 아니고 딴짓 하잖아요. 조금 더 욕심낸다고 조금 단기적으로 단타로 치고 그런 것도 지금 수급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특히 직전 열흘 동안은 단타 치는 것도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시절이 좋아야지 하는 것들이잖아요.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 잘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이쪽이 좋으면 그 여파로다 낙수 효과 같은 거가 생기는 쪽에서 손을 좀 대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서 저는 숙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쵸?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